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 좀 지루하지 않았나요? 약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할게요. 사법 정의 모델, 저스티스 모델. 그 용어에서 주는 느낌, 사법 정의, 공정, 그렇죠? 무엇이 사법 정의인가? 무엇이 공정이란 말인가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공정했던가 하는 부분이죠. 효과도 없으면서 처우를 한다고 피해자도 무시하고 피해자의 감정도 무시하고. 사실 피해자라는 게 뭔가요? 피해자, 범죄. 여러분들 범죄, 교정을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우리 지역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걸 범죄라고 하죠. 이 피해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범죄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또 그 피해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는 가족들과 그리고 그 해악을, 위험성을, 그 피해를 안고 있는 지역사회가 전부 피해자다. 예전에 피해자라고 했나요? 피해자는 사적 복수의 시대가 지나고 형벌권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형벌을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죠. 형벌이란 게. 그렇지 않나요? 개개인이 복수를 하면 안 되니까. 개개인이 복수를 하게 되면 끝없는 복수가 이어지고 그 복수는 계속 강해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런데 가해자는 변호인이 변호를 하죠. 그리고 형을 받으면 교정의 대상이죠. 그게 공정한가? 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데 피해자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잊혀진 존재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1970년대 후반 80년대 피해자 학이라는 부분들까지 생기는 거죠. 피해자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는 피해자는 그 범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가? 중요한 역할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아무 관계도 없이 피해를 입었는가? 피해자의 역할들. 그런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전에 교정처우들, 형사정책제들에 대한 비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이게 정의란 말인가? 사법정의란 말인가 하는 뜻이 그런 개념들로 전체 큰 틀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처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니다. 어떤 동일한 범죄가 있으면 동등하게 형벌을 줘야 하는데 동등한 처우라기도 좋지만 처벌을 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공정한 거다. 이게 사법 정의가 추구하는,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이다. 자, 그러면 사법 정의 모델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볼까요? 교정에 있어서 사법 정의 모델은 한마디로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마디로 교화 개선 모델과 전에 있던 처벌 모델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많은 교정사고의 원인이 재활 모델에 뿌리박고 있는 소위 사회복귀 이념에 대한 사회복귀 모델이 뿌리박고 있는 부정경 제도에서 기인한다. 사람이 그냥 어떤 동일한 범죄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딱 처벌이 고정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었으면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를 한다라고 하면서 교정사고만 일으키고 제대로 효과도 없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비판과 함께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벌 모델에 대해서는 너무 자율성이 너무 많이 개입하고 너무 자율성이 없이 강제만 있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동안의 교정처우 모델이 변천형 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사법정의 모델이 등장하게. 그럼 교정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사사법의 기본적 목적이 뭐였어요? 기본적 사법 정의를 세우잖아요. 기본적 목적인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도 성실하게 추구하자는 기치하에 이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파, 공정을 추구하는 무엇이 사법 정의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의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법정의 모델의 주요 이념을 한번 살펴보죠. 제가 여기는 번호로만 한 6가지를 뒀어요. 사법정의 모델의 이념의 6가지를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형사사법은 실패한 사회복귀 이념을 지향하고 벗어나서 실패한 사회복귀 이념을 지향하고 정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정의롭지 못했다. 공정치 못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정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복귀 이념을 지향하고. 둘째는 우리가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검토해 봤었죠. 그래서 범죄에 있어서 자유의사는 완전하게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형법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의 존재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형사제재의 유일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유의사론에 기초를 해야 소위 처벌의 정당성, 통제와 감시, 사회보호, 사회안전 이런 부분들이 의미를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한 자유의사를 완전한 자유의사론에 의해서 범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형법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벌을 주는 거고. 자유의지를 형사제재의 유일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이념이에요. 셋째, 형의 형을 선고하는데 형의 선고는 방금 이야기했던 자유의사의 관념과 관련시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형벌은. 얘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뭘 잘했는데요. 그런 환경에 처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어, 범죄를.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게 형의 선고다. 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소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는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범죄자의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이라는 원리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사회복귀념은 뭐예요? 얘는 환자야, 부적응자야, 우리 사이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어. 또는 개인적으로는 유전적으로
가족 관계 등 모든 그 지역사회에서의 관련 속에서의 환경의 문제가 얘를 범죄로 몰아넣었어. 그건 결과일 따름이야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 당연히 네가 선택한 거니까 받아야 할 것이다.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에 있어서 얘는 또 치료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형을 감형하고 이럴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셨죠? 자, 하나 더 할까요? 넷째.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는 원리는 자유형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어떤 강제성, 처벌의 엄중성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이해해야 돼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자유를 딱 박탈하는 거예요. 그 이해는 하지 말라. 그런데 왜냐하면 무엇이 공정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원리는 자유형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그냥 그 기간 동안 박탈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자유 박탈에 따르는 고통 위의 부가적인 고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 모드에서는 더 강했었잖아요. 포괄적인 지배, 뭐 특별 권력 관계 이론 발전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형사사법은 그 기구에 관계되는 사람들, 즉 범죄자, 어떤 보안직원, 교동을 포함한 보안직원, 범죄자와 피해자, 그걸 관리하는 보안직원들, 또 어떤 그 사이의 어떤 증인들, 또 지역사회의 사람들, 소위 납세자들 모두에게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처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다 맞춰야 한다. 이게 공정한 것이다. 이게 사법정의다. 여섯 번째는, 그런데 수형자의 처우 계획 참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 좀 미묘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재통합 모형 같은 데서는 그 자율성을, 자발적 참여, 자율성 이런 걸 강조했지만 그 전에 사회복귀 이념이나 처벌 이론에서는 자발적 의사가 무시됐었죠. 얘는 문제가 있는 애야, 얘는 처벌받아 마땅한 애야 하는 애에서 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야 또는 부적응자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자발성이, 자발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사회 재통합 모형에서는 우리 사회에 다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소위 자율성 속에서의 자기 책임감을 갖는 것, 이런 부분에서 강조되었던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 모델은 여기서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썼죠. 받을 것을 받는 것이지만 그 자유형 이외의 또 다른 고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법정의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들,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이죠. 자, 이 모델에 대한 평가를 좀 볼까요? 사법정의 모델은 그래서 이제 판결 정책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판결 때부터요. 그 성격상 범죄자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개별 처우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네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네가 왜 이렇게 잘못하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라는 강경 노선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범죄를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라는 게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했어? 그 행위가 어떤 피해를 주었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경 노선에 사로잡힐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의한 그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욕구에 대한 처우 계획의 수립과 시행. 적절한 처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교정에서 분류란 게 중요한 관건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 그 사람의 개별적 특성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상응한 처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 배려를 통한 수용자의 바람직한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경시하는 거죠. 너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처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끝난다는 거죠. 이런 점은 어떤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정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도 변화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무시되잖아요. 지금 현대 교정에 대한 우리가 그냥 깊이 들어와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포트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따라서 사법정의 모델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복고적이고 옛날로 돌아가고 응보적인 견제에서 장기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너는 이만큼 잘못했어. 그럼 이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야라고 하고 해서 현재의 행위와 형평이 맞지 않는 어떤 형평들 있잖아요. 뒤에 평가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장기형이나 부정경을 범죄자에게 예방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늘 어떤 범죄라는 건 위험성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런 걸 피해를 주었어. 위험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범죄인인데. 왜냐하면은 범죄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자의적인 방법으로 규정될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저 위험한 아이야라고 했는데 진짜 위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선입견이거나 우리의 가치 판단이거나. 또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나요? 얼만큼 잘못했어를, 얼만큼 위험해를. 또한 예방구금은 시민권에 대한 명백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사실 구금의 최소화에도 반하는 것이다. 구금을 최소화 하자는 게 오늘날 교정의 어떤 기본적인 형사 정책에 있어서도 꼭 구금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 다른 다이 버전을 통한 구금의 대체형들,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구금의 최소화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제 좀 사법 정의 모델에 대한 어떤 이념을 통해서 받고 그걸 통해서 사법 정의 모델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것들을 갖게 되겠죠.
아무튼 사법정의 모델에서 두 가지 개념을 또 하나 생각해 보고 마무리 짓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해야 될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이 삼진제도와 선별적 무능화 이론이잖아요. 삼진제도는 3번 이상 교도소에 들어온다면 3번 이상이라면은 너는 우리 사회에서 아웃이야. 삼진제도가 뭐예요? 삼진?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죠. 삼진은 말 그대로 한다면 3 스트라이크 you are out.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론적으로 운영을 잘한다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초범과 재범에게는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이 삼진제도나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게 선별적 무능화인데 보통은 그동안에는 집합적 무능화, 전체 무능화였어요. 범죄란 나쁜 거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유화를 하고 유화의 효과를 갖고 전체 범죄자들을 범죄를 못 지키게 무력화시켰는데 사법적인 모델에서는 아니 보니까 계속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 내용 중에는 그 숫자나 내용, 범죄의 진리에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애들이 훨씬 흉악한 범죄를, 더 많은 범죄를, 지속적인 범죄를 하게 된다. 얘들을 선별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자. 3번 이상이 되면 그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오랜 기간, 아주 먼 곳에 격리시키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이게 정의다. 이게 공정한 거야. 네가 선택했잖아, 범죄를. 네가 이익을 봤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런 뜻을, 그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법정의 모델의 비판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비판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